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드디어 수도권 중견회사에 이직을 하게 되었고 최종 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진짜 고생이 많았었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직이라던가 아니면 뭐 중고 신입으로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뭐 서류 통과도 안 되고 최종 합격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좀 고난이 있다 보니 왜 남들 하는 거는 나는 못하지?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수도권에서 이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사 담당자로부터 오퍼 메일을 받았을 때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저처럼 충격 먹지 말라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영상을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직장이 정말 중요해? 아니면 처음 직장의 연봉이 정말 중요해? 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 뭐가 중요한데? 왜? 라고 하면서 크게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뭐 취업을 해가지고 이직을 한 사람도 제가 지금 처음이고 뭐 주변의 친구들 다 간호사 뭐 다른 업종의 친구들 이러다 보니까 뭐 조언을 구할 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경력을 쌓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경력 이직을 하면 연봉을 뛸 수 있다라고 하잖아. 그럼 연봉 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되게 쉽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번에 이직을 하고 최종 오퍼 메일을 받으면서 왜 사람들이 첫 직장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뭐 인사 담당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번에 이직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거 그리고 얻었던 정보들을 기반으로 그냥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냥 참고로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약회사의 평균 신입 연봉, 그리고 이직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 그다음에 전 직장 연봉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연봉 테이블에 맞춰주는 거 아니냐, 이직을 할 때 연봉 테이블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그럼에도 제가 지금 수도권 제약회사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제약회사의 평균 신입 연봉은 정말 편차가 크죠. 천차만별이에요. 왜냐면 중소제약사도 있을 거고 이제 흔히 말하는 중견기업의 제약사도 있기 때문에 이 신입 연봉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는 2천 후반, 3천 초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느 누구는 4천 후반, 4천 중후반 뭐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제 주변으로 느꼈을 때, 제 주변에서 들었을 때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이름 들어본 제약회사, 중견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입 연봉이 한 4천 초예요. 4천 초. 정말 많이 주면 4천 초중반이기는 하지만 보통은 4천 초에서 끝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웬만해서 이름을 들어본 제약회사들은 연봉을 꽤나 많이 준다. 그래요. 근데 일단 저희 회사, 제 회사 기준으로는 그 평균도 안 돼요. 저는 그 평균이 정말 한참도 못 미치는 연봉을 받고, 그러니까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중견회사에서 받는 그 연봉보다 훨씬 적게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신입이었으니까 몰랐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직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 페이밴드라는 개념인데요. 페이밴드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페이밴드에 속한 직원들끼리 인사 고가를 매기고 그에 따라서 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을 때 제가 공부한 바로는 같은 직급의 사원들이라고 해도 그 받을 수 있는 연봉의 민 맥스가 있어요. 그 민 맥스가 있는 테이블을 보통 페이밴드라고 불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신입 연봉이 얼마야? 라고 했을 때 보통 평균 얼마야? 평균 4천 초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같은 신입이어도 이 연봉 테이블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회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 회사에 중고 신입으로 신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1년 정도 또는 2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들어온 경우에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 이전에 했던 경력을 인정을 해줘서 똑같은 직급의 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연봉을 다르게 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직급의 그 사원의 신입 초봉이 뭐 3,500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이전에 1년 경력을 갖고 중고 신입으로 지원을 해서 오면 신입 초봉 연봉이 3,500이 아니라 그 경력을 인정해줘서 3,600, 3,650 이렇게 경력을 줘서 좀 연봉을 더 높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신입이더라도 그 연봉 밴드가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같은 직급 내에서의 연봉 범위를 페이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회사마다 이 페이밴드를 공개할까라고 했을 때 절대 공개를 안 하죠. 왜냐면 일단은 연봉 공개라고 하는 거는 회사 내에서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입 연봉도 평균 얼마야, 대략 얼마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전혀 공유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추측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원들끼리 암묵적으로 아름아름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 중고 신입으로 들어온 애들이 이 정도 연봉을 받는구나, 아 이제 대리 연차는 한 이 정도 받겠구나, 이 정도로 추측하는 것밖에 못하지 정확한 금액을 아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 블라인드나 뭐 잡플래닛 같은 어플을 통해서 정보, 회사의 정보 연봉을 좀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대략적인 연봉이 이 정도겠구나라는 감을 잡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면 같은 직급이라도 이렇게 연봉의 테이블이 다르니까 다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이번에 정말 깨달은 겁니다. 전 직장 연봉이 중요한 이유. 이직을 한 사람은요, 연봉 테이블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전에 이제 이직을 처음 준비할 때 사람들이 막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 연봉, 지금 회사 연봉이 너무 낮아서 뭐 사람들이 전 직장 연봉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좀 걱정돼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차피 연봉 테이블에 맞춰서 주는데 뭐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도 좀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냥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 직장 연봉이 낮더라도 일단 빨리 경력을 쌓고 이직을 해서 연봉을 띄워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번에 제가 최종 오퍼 메일을 받으면서 아차 싶었던 거예요. 보통은 연봉 테이블을 맞춰준다라고는 하지만 저처럼 경력 이직을 하는 사람은 전 직장의 연봉 베이스에 몇 %를 더해서 높여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공채로 들어온 신입이 진급을 해서 받는 연봉과 제가 이직을 해서 받는 이 연봉이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회사 바이 회사입니다. 다 달라요. 정말 좋은 회사는 내가 이전 직장이 정말 연봉이 낮더라도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그 연봉 테이블에 맞춰서 그 연봉을 크게 띄워주는 회사도 있어요. 있는데 보통은 전 직장 연봉에서의 %를 더해서 오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대기업 공채 신입보다 이 중소기업에서 또는 연봉이 적은 데에서 이직한 대리의 연봉이 이 공채 신입보다 더 적은 경우가 생기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왜냐하면 전 직장 베이스에서 %를 높여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 직장 연봉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얘기이긴 하지만 그냥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공채를 봤을 때 대기업 신입 공채 사원의 평균 연봉이 4,000, 대리로 진급할 경우 4,500, 과장으로 진급할 경우 5,300이다라고 했을 때, 경력 이직을 한 사원 같은 경우에는 전 직장 연봉에 가지고 그 %를 높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 3,800을 받았고 내가 이 회사로 해서 대리로 이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를 올렸을 때 4,200 정도밖에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대기업 공채의 그 사원과 제가 이직을 해서 대리로 받았을 때 그 연봉의 차이가 크게 나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전 직장의 연봉이 훨씬 더 이것보다 더 낮았더라면 이거를 높여준다고 한들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 대기업 공채 신입의 연봉보다 더 낮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건데, 요게 페이밴드라는 거예요. 같은 직급의 대리여도 받을 수 있는 최소가, 최대가, 중앙가, 물론 이게 연차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직전 연봉이 3,800이다. 근데 이 대리, 이직할 회사에 대리가 받을 수 있는 이 페이밴드 내에서 가장 최소값인 4,200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전 직장에서 최소 그 4,200에 수렴하는 값을 받다 하더라도 제가 무려 연봉이 10%나 올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얘는 전 직장 연봉이 낮으니까 10%만 높여줘도, 즉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대리가 받을 수 있는 그 페이밴드 내에서 가장 최소값인 4,200만 주더라도 얘는 10%는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씨군하고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제 연봉을 이제 서로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4,200을 받는다고 하면은 10%는 오른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죠? 근데 알고 보면은 대리가 받을 수 있는 최소값에 수렴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름아름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대리가 보통 이 정도 받는구나 라는 거를 정보를 알고 가셔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0%는 올려준다, 진짜 대박, 나 진짜 이직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따지고 보면은 나같이 정말 귀한 인력을 정말 최소값인 4,200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만약에 전 직장 연봉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전 직장 연봉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대리 직급에서의 최소값인 4,200을 받더라도 2%밖에 안 올라요. 그러면은 전 직장에 4,100을 받던 사람이 대리로 이직을 할 때 4,200을 받는다고 한들 누가 가겠어요? 2%밖에 안 오는데. 보통은 평균 10%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회사랑 잘 맞춰부를 치면은 맥스값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맥스보다 좀 낮은, 중앙값보다는 높지만 맥스보다는 낮은 이 중앙의 위치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연차, 같은 직급의 대리라고 하더라도 직전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퍼센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은 대리 직급 내에서도 이렇게 연봉 차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면, 직전 연봉이 3,800이고 내가 이 회사에 대리로 이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대리의 페이밴드 값을 봤을 때 대리의 최소값이 4,200, 중앙가 4,400, 최대가 4,800이라고 했을 때 3,800을 받은 상태에서 대리의 직급인 그 최소값
4,200을 받는다고 했으면 무려 10.5%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직을 할 때 7에서 10% 또는 잘 쇼부를 치면 15에서 20%를 높여서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얼씨구나 해요. 왜냐면 전 직장 연봉이 낮으니까 이 페이밴드의 최저값인 4,200만 주더라도 연봉이 10%나 오르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선. 그러니까 완전 땡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 페이밴드의 중간값에도 수렴을 못하는 연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직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취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 페이밴드의 값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승률만 봤을 때 와, 나 진짜 전 직장에서 적게 받았는데 이제 드디어 좀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연봉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좋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아닌 거죠. 근데 직전 연봉을 잘 주는 회사라고 했을 때 직전 연봉이 4,100이면 똑같이 4,200을 제시했을 때는 한 2.44%밖에 안 오르는 거니까 아무도 안 갈려 하겠죠. 그러니까 보통 한 10에서 15% 연봉을 한번 크게 부르고 그 안에서 쇼부를 치다 보니까 잘만 쇼부 치면은 이제 페이밴드의 최대값에 수렴하는 연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연차의 직급이다 하더라도 이 이전 회사의 연봉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깨닫게 되기도 했고 또 최종 오퍼를 받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능하다면은 요즘은 중고 신입이 정말 선호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경력을 1, 2년 정도 쌓고 대기업의 중고 신입으로 넘어가라고도 많이 조언을 해주세요. 저 역시도 중고 신입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좀 잘 안 된 케이스이긴 하지만 가장 베스트는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중고 신입, 대기업의 중고 신입으로 가서 대기업이 마련해 놓은 신입들의 그 테이블 있죠. 흔히 말하는 공채에서 들어온 애들이 대기업을 쭉 다녔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연봉 테이블에 맞춰서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이고 그게 아니면 이제 저처럼 이직을 하되 이제 좀 연봉 협상을 좀 해야 되겠죠. 물론 이게 연봉만 따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직한 회사가 직전 연봉이랑 따져봤을 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사실 제가 대리로 직급을 한다고 해도 현재 회사에서 대리로 받았을 때 직급 그 연봉과 그리고 지금 넘어갔을 때 대리로 받을 수 있는 연봉이 정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진짜 많이 고민을 하고 내가 진짜 이렇게 힘겹게 이직을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해서 좀 더 자괴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는 이유 5번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직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이거는 회사마다 다 달라요. 연봉이 지금 생각보다 제 기준보다 낮게 받았다고 하지만 성과금이나 상여, 그 외 복지 등등을 따져봤을 때 제가 받는 연봉보다 그 이상의 가치를 한다면 당연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곰곰이 따져봤어요. 지금 회사에서 내가 대리를 진급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봉과 지금 오퍼된 연봉을 봤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받는 연봉이 조금이라도 더 높았더라면 회사에 계속 머물렀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이제 이직을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저는 집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출퇴근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굉장히 컸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혼자 지방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지방이신 분들이 서울에 와서 혼자 생활하기도 힘드신 것처럼 정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지냈던 분들이 아무 연고 없는 지방으로 가서 혼자 지내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집 근처에서 다녀야 되겠다. 내가 연봉을 깎이더라도 집 근처에서 다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왜냐면 제약회사는 공장이 대부분 지방에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데를 찾으려면 송도, 뭐 안산, 또 어디 있죠? 뭐 항남, 수원 뭐 이런 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데 가려면은 제가 어느 정도 진짜 뭐 흔히 잘 들고 한종대가 아닌 이상은 연봉을 낮춰가거나 아니면 진짜 중소기업 또는 벤처, 스타트업 이런 쪽으로 빠지는 수밖에 없나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수도권으로 가는 거를 1차 목표로 했고 연봉이 설령 깎이더라도 나는 일단 수도권 진입이 목표니까 그걸 최우선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연봉이 깎이지 않고 수도권으로 진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저에게 큰 장점으로 오기도 했었고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취 비용인 월세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겐 큰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회사는 성과급이라는 게 딱 1년에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기는 지금 저에게 오퍼된 연봉 외에 별도로 상여나 성과금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오퍼된 연봉이 제 생각보다는 낮을 수는 있지만 기타 등등을 다 합쳐봤을 때 총 연봉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만큼의 그 기본급에 해당되는 연봉이 낮다라고, 그러니까 좀 제 기준에 못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연봉을 깎이지 않고 수도권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꽤나 괜찮은,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넘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집에서 가까워서 월세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는 거, 드디어 나도 상여라는 거를 받아볼 수 있겠구나라는 작은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 저는 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직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냥 제 영상을 참고로만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이직을 준비를 해보니까 이직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얼씨구나
저를 모셔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경력을 쌓는다고 해도 이게 전 직장의 네임밸류, 흔히 말하는 전 직장의 규모, 그다음에 전 직장에서 받는 연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번 이직을 하면서 좀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첫 직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저처럼 이미 중고신입이 때를 놓치신 분들, 중고신입의 때를 놓치신 분들은 이직을 해야 되잖아요. 이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엔 연봉 협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연봉 협상을 해서 제가 정해놓은 그 리미트 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제가 오퍼된 메일이 진짜 제 기대치보다 정말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해놓은 리미트의 연봉이 있는데 그 리미트 연봉보다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결국에 한번 협상을 해서 그 리미트에 맞췄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맞추니까 괜찮더라고요. 저는 또 그래가지고 이 연봉을 협상하는 방법까지도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